이제 PPT를 준비해 봤어요. 제일 먼저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마이스토리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쇼더 플랜하고 보일러의 법칙, 그리고 서세스 포뮬러,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많이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한번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저희 그 둘째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뉴스킨을 전해 들었어요.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 아기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진짜 제가 여지껏 봤던 애들 중에서 제일 아토피가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보면 얼굴에서 진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둘째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그냥 마음이 저 부모 원장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도 저희 첫째 아기가 어릴 때 아토피기가 있어가지고 맨날 그 돌쟁이 때까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계속 검색을 해서 쉬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는 밤에 얼마나 간지러울까 이런 고민을 진짜 선생님 진짜 만날 때마다 원장님께 어, 어떻게 하냐고 할 정도로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장님께서 이제 워낙 어머니들께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피톤치드 샤워를 하러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래서 자리를 조금 비우게 될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셔서 다녀오세요라고 하고 나서 시간이 한 2, 3주가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오셔서 반가워서 원장님 오셨어요 했는데 뒤에서 나오는 그 아드님의 정연이가 얼굴이 흔적이 없이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3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진짜 뭐 어떤 것 그냥 다현이 엄마한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진짜 하느님이 도우신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전부 다 맞아떨어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진짜 울었어요, 같이 선생님이랑. 진짜 음. 다행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도, 첫째 아이도 아토피기가 있었지만 둘째 아이도 피부가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어린이집을 선택한 것도 원장님이 참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토피여서 깨끗함을 관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선택해서 보냈던 것도 있긴 한데 항상 선생님이 저희 다현이를 보고 다현이도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우리 정연이도 어릴 때 이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냐고 잘 부탁드린다고 항상 깨끗하게 좀 잘 봐주세요라고 부탁할 정도로 저희 다현이도 알러지가 있고 이제 피부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지났는데 저희 다현이가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배 부분이 수포처럼 저희는 왠지 수두인 줄 알았어요. 막 온몸을 수포가 다 뒤덮는데 너무 놀래서 병원에 갔더니 모낭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연고랑 약이랑 처방을 받고 왔는데 이걸 못 바르겠는 거예요. 그 리도맥스 그 뭐지 조금 좀 강한 거였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못 바르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검색을 막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바디바를 써봐 이러시는 거예요. 바디바가 음. 뭐예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영이 엄마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바디바를 써봐 이러니까 세영이 엄마요? 원생에 세영이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드님 친구 엄마래요. 그래서 음. 그래요. 그러면 소개를 시켜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어요. 음. 만나서 바디바로 관리를 하고 스폰서님이 시키는 대로 관리를 하니까 진짜 일주일째도 안 되게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음. 너무 놀랐어요. 이거를 참 되게 첫째 아이고 둘째 아이고 고민을 했던 이런 피부염들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애가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자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정면 스폰서님이 데몬을 보여주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데몬을 보여주고 사업 설명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사업 설명인지 몰랐는데 저를 3시간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네 하고 듣고 있다가 너무 오래 얘기를 들어서 어차피 나도 스킨로션을 바꿔야 되고 그래 이렇게 뭐
또 원장님 추천도 있고 하니까 그래 어차피 쓸 거 그러면 권해주는 거를 다 샀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음, 나서 이제 정면 스포너님하고 인연이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 놀러를 자주 오셨어요. 그런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다가 오시고 책을 주시고 그리고 뭐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주시고 저는 일 자체가 요렇게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음,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이제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하는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주셔도 잘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제가 애를 처음 키워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냥 저처럼은 안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내가 책을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육아서를 읽게 됐어요. 그 육아서를 읽으면서, 아, 진짜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나부터 바뀌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도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책을 읽고 가고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아이 앞에서 이불로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읽고 쌓였던 게 제가 육아서를 한 100권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가 책을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육아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과 스폰서님이 주셨던 그 책들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육아서에서 봤던 내 아이가 나의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는 모습이 어쩌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아이가 내 뒷모습을 보고 걸어올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을 읽었을 때는 저는 여기 보면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뭐 사랑 관리 능력, 뭐 이 내용이 있잖아요. 삶을 네. 바꾸는 시스템이 있다는 이 내용에서 이런 게 있다면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가자고 초대를 하셨는데 항상 거절을 했었거든요. 음, 거기까지 들으러 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절을 했었는데 이걸 보고 한 번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면 거기 안에 이런 게 있다면 한번 가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를 음. 가게 돼요. 이거 사실 세미나를 가게 되는데 저희 아이가 만졌나 봐요. 제가 없는 사이에 사진이 걸로 돌아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줄 그래서 알았어. 진짜요. 어머 어, 깜짝 놀랐네요. 제 얼굴에.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세미나가 문희선 사장님의 세미나였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경애 사장님이 하시는 부산센터에서 하는 세미나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창원에서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부산에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경애 스폰서님이 사장님을 보는 그 많이 앉아있던 그 분들의 눈이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음, 무슨 연예인 같이 보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러 가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안 찍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나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스스로. 음, 사람들이 하도 사진을 찍으니까 아니,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이때 리크루팅이 된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나이가 들 수 있으면, 이쁘게 나이가 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미스파가 그때 런칭이 됐었고, 제가 이제 2018년, 17년, 17년에 11월인가 룸스파가 런칭이 되면서 제가 이제 LOI를 넣게 돼요. 스포너님이 로드맵을 이렇게 짜주셨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룸스파를 런칭을 하는 그 시점 프로모션이 있을 때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뉴스킨 문화에 젖어들면서 3.3 해시를 TR을 하면서 3.3 해시를 하면서 그냥 피부를 가꾸지 않았던 제가 피부를 가꾸고 있고 항상 살 때문에 고민이었던 제가 TR19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예전보다 훨씬 날씬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하면서 그래 내가 육아서에서 봤던 나부터 변화하면 내 아이도 내 남편도 우리 집안도
다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행동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나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뉴스킨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같이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투잡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회사 일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가지고는 이 일도 저 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해요. 시간은 이래도 저래도 흘러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봤을 때 그때 했던 걱정, 지금도 하고 있는 나를 보면 반법만 있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과 다르게 진짜 내가 강의에서 봤던 저 리더 사장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동기부여가 오늘날 들어왔고, 그리고 성장하는 엄마, 계속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더 힘들게 사는 것보다 진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그 1년, 2년, 3년이 모여서 진짜 내가 달라지지 않을까? 성장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는 힘이 되는 아내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싶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일에 이 모든 게 강의가 좋았고 책이 좋았지만 막 힘이 되는 뭔가가 없잖아요. 좋은 건 알지만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그런데 정면 스폰서님을 대할 때마다 내가 가지지 않는, 내가 없는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많이 다르지만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을 가진 정면 스폰서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드맵을 짤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뭔가를 한다고 했으면 겁나고 무서웠을 텐데,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가 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 곳에서 나이가 더 많이 들기 전에 후회 없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부터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신랑과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는 몇 달 전부터 막 이렇게 샤바샤바샤바 밑밥을 깔고 이렇게 샤바샤바샤바를 해서 이제 제가 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18년 8월 1일 날 제가 투잡자에서 전업자로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이 PPT를 준비하면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제가 전업을 할 때 당시에는 쇼플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정명 스폰서님이 알려주시는 데몬, QBS 이런 거를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전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명 스폰서님도 되게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몸이 되게 안 좋고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파트너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온다는 느낌?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되게 좀 이해가 되고 좀 마음이 지금의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공감이 되고 하는데, 그때는 10분 쇼플이 아니었어요. 10분 쇼플이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스폰서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한 날은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일이 있다고, 이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하고 설명을 이제 쇼도 플랜 얘기를 듣고 쇼도 플랜 책으로 줄을 끊고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웠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쇼도 플랜 책을 이제 프로 어프로치 백으로 사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덮었던 책이었는데 그 책에 줄을 끄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흥분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을 전부 다.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스타벅스에서 저를 앉혀놓고 이제 줄을 다 끊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눈에는 레이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뭐가 되는갑다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아 뭐가 되는 일이구나.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거 지금 내용을 해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한 장짜리를 이제 풀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 한 음. 장짜리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녹음해주신 파일을 외웠어요, 그냥. 음. 외워서 전업을 했잖아요. 전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친구들이 일을 그만둔 거에 대한 이제 궁금함도 있어서 진짜 8월 한 날은 진짜 약속을 다 잡은 상태에서 제가 외워가지고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스폰서님과 비슷한 언어를 써서 이거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외우기도 했지만 제가 워낙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투잡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동안 내내 하루에 강의를 한 기본 2~3개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에 확신이라는 게 이게 계속 쌓였던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더 하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스폰서님과 저는 제 스타일이 그런가 봐요. 아니면 몰래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물어보고 짚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이해가 됐을 때 내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왜냐면 저보다 많은 네트워크 자체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내가 아무리 강의를 듣고 했던 생각일지라도 내 생각이 맞나? 틀렸나? 라는 거를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게 지금은 뭐 관점 공유 피드백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 나누기를 제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 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그 사장님 대단하시던데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스폰서님 지금도 그래요. 스폰서님이랑.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올리는 법을 제가 전업을 하기 전부터 밑작업이 저도 모르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10분 쇼프를 풀 때 워낙 사람들하고 만날 때 웬만하면 예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 제 얘기만 하려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 경청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뉴스킨 강의뿐만 아니라 뭐 세바시 강의라던가 뭐 그런 찾아가지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 또 처음에는 영업인 줄 알고 영업 잘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아서 봤었거든요. 그러게 해서 그 공통점이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길래 사람을 만났을 때 최대한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질문해 주니까 어색하긴 하고 얘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모르겠다 얘기하면서 뭔가 확신은 있는 것 같고, 지금 돌이켜보면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위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스폰서님의 그 10분 쇼프를 달달 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이제 스폰서님이 8월 한 달 동안에 쇼플 멤버 5명을 구해보자고 해서 제가 실행력으로 확률 높이기를 해요. 한 달 동안. 실행 높이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게 있고, 또 이게 풀면서 느껴지는 게 있고,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쇼플을 풀면서 쇼플 공부를 할 5명을 찾는데 진짜 신기하게 나도 이해가 안 된 말이고 외워서 하는 말이지어도 뭔지 모르지만 그게 끌림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느껴졌고 진념이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6명을 찾았어요, 제가. 와우. 한 달 동안에 6명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외워서 저희 애기 엄마 친구 엄마한테 의도적으로 도서관을 갔는데 애기들을 데리고 이 책을 그 탁자 위에 탁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남주 엄마 그 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제가 어저께 공부했던 건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 곱하기 2가 왜 6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니까 어, 이게 궁금해서 이 책이 궁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10분 쇼프를 풀었거든요. 2 곱하기 2가 6인 거 저도 몰라요. 저도 음,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궁금하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10분 쇼프를 풀었는데 궁금했나 봐요. 이 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엄마가 왜 뉴스킨을 할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행히 처음 풀었던 애기 엄마가 오케이를 하면서 자신감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음, 거절을 당했다면 이게 안 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처음 풀었던 엄마에게 오케이를 받고 나서부터 자신감이 하니까 이거 되는갑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해를 거듭할 이게 뭐지 횟수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다 음, 가서 해보자고 얘기했을 때 진짜 네가 말하는 게 뭔지나 알아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쇼플 멤버를 이제 6명을 찾았어요. 찾고 음, 이제 스폰서님과 함께 쇼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이렇게 음, 저를 통해서 10분 쇼프를 공부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10분 쇼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네, 공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니까 나의 스폰서가 있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음, 그분과 함께 공부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거절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내가 네, 모르는 사람이랑 왜 공부를 해? 이렇게 거절하는 게 있는데 저는 워낙 이 사람이 좋았고 음, 그리고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 대한 좋음을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사람을 모르지만 이 스폰서가 되게 궁금한 거지. 내 지인들도.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저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쇼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사람을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을 안다면 그래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음, 10분 쇼플도 제가 외워서 풀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지 모르는데 일단은 쇼플 멤버를 찾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공부를 해야 하니 스폰서님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과 아니면 관계나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나는 지금 잘 모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진짜 베테랑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어차피 네가 시간을 쓰는 거를 음, 제대로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티업으로 스폰서님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요. 이렇게. 음, 전부 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세네 번이 지나가면 저보다 더 친해져 있더라고요. 음,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진짜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저희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호일러의 법칙이 되게 이게 되게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호일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 법칙은 자신의 생각을 지인에게 무리 없이 알리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진 인간관계의 법칙이래요. 음, 이게 심리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 네가 얘기하는 거는 니니깐 다 안다라는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그런데 한 다리를 걸쳐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쇼도 플랜을 하면서 내 얘기보다 스폰서님이 얘기했을 때 더 많이,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음,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하는 그런 자세들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귀가 열려있다, 마음이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호일러 법칙이 저는 리크루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음, 어,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님이 있고, 내가 있고, 리크루팅 대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스폰서님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맞아야 돼요. 한 사람을 두고, 리크루팅 대상자를 두고, 스폰서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이미 그건 끝났거든요. 음, 같은 말을 같이 해야지 그 사람이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음.
나중에 뒤돌아서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진 않고 듣고만 있어도 뒤돌아서 우리는 지인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다시 만나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 네.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일 수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스폰서와 내가 소통과 생각 맞추기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그냥 제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스폰서님한테 계속 진짜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게 나도 의도치 않았지만 그게 같은 마음으로 변해 있고 같은 언어로 변해 있고 같은 행동으로 변해 있고 같은 생각으로 변해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아, 이래서 진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얻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사람을 잃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을 얻는 일이구나라는 확신까지 들 정도로 음. 스폰서와 나는 생각이 방향이 똑같아야 됨을 진짜 느껴요. 그리고 호일러의 법칙, 그리고 리크루트 대상자는 뭐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 의욕적인 사람을 위주로 리크루트 대상자를 내 마음이면 쇼도 플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마음이 열려있게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진짜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의욕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은 언어로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호일러의 법칙으로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스폰서님의 눈높이에서 보는 그 리크루트 대상자의 마음과 내가 보는 리크루트 대상자의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나는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폰서님 생각은 달라. 음. 그것도 희한하대요. 그게 가지고 있는 사업 미천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많은 사업을 연차를 거듭하면서 이게 감으로 느껴지는 뭔가가 있겠죠. 그 사람을 두고. 이 음. 사람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작업, 나는 이 사람이 되게 마음이 열 것 같은데, 스폰서님은 좀 더 지켜보자고 말할 때도 있고, 나는 이 사람이 별로 마음을 안 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딸려오고 있고, 뭔가 좀 계속 한 번, 두 번 지나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는 것까지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분류 작업을 해주시니까 제가 막 이 사람이 어떤지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런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안내를 해보는 건 어때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안내를 했을 때 피드백이 오면 그 사람의 그런 느낌, 그 사람 피드백을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들어왔다까지 이제 그런 거를 다 아시니까 이제 생각 맞추기가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호일러의 법칙과 아니면 쇼도 플랜을 하면서 호일러의 법칙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내가 리크루팅 대상자를 이제 우리는 리크루팅 대상자는 무조건 10분 셔플로 해서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업 도구로 인해서 앉혀놓잖아요. 스폰서님 앞에 앉혀놓는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열정과 관계 유지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일도 충분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이 리크루팅의 핵심이고 이제 쇼도 플랜을 하면서 이제 제가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해서 쇼도 플랜을 하는 이거를 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리크루팅 대상자는 스폰서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음. 그리고 이 리크루팅 대상자는 약속을 잘 지켜요. 맨날 내랑 하는 약속은 어겼는데 음. 내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사람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초대가 용이함을 느껴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이제 어떤 환경인지 다 아니까 음. 초대를 해봤자 안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포너님은 그 상황을 아예 모르시니까 이렇게 대시가 가능하신 거죠. 음. 그러면 자기가 대시를 이렇게 해서 당신이 들었으면 리크루트 대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자기가 바쁘지만 들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니까 음. 초대가 용이한 거예요. 내가 있으면 단번에 아예 나는 얘기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했을 텐데 그렇고 그리고 나는 스폰서님과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을 리크루트 대상자를 두고 현장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뭐
가짜의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의 사람을 두고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적재조소에 이런 안내를 하는 게 맞구나. 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모든 게 현장에서 트레이닝이 되니까 솔직히 저는 쇼도 플랜을 하면서 지금 누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음,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매니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제품 교육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 진짜 저는 지금 스폰서님이 했을 때 10분 쇼도 플랜을 외우고 이제는 저도 역량 강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많은 걸 이제 제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이 듣고 있고 이제 많이 이제 노출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쇼도 플랜을 진행을 하면서. 음, 그랬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언어, 같은 행동, 같은 마음, 언어, 행동. 네 가지인데 점점 스폰서와 닮은 꼴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10분 촛불로 해서 이제 쇼도 플랜을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쇼도 플랜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5와 3이잖아요. 숫자로 하면 5와 3이거든요. 음, 5는 5명이고 3은 3대까지 지원인데 이 5가 진짜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냥 제품만 쓰는 온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전하고 그냥 뉴스킨을 전하고 흐지부지 되는 온지 그런 게 중요한데 저희 팀에서 하는 이 오의 가치는 내가 아는 뉴스킨은 무엇인가, 내가 전하고 싶은 뉴스킨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오를 찾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쇼도 플랜을 할 때 최고로 가치 부여를 많이 하고, 진짜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당신이 진짜 지금과는 삶이 진짜 바뀔 수 있고, 변화가 되어 있다는 그 오의 5사람을 찾는 그런 모두가 지금 한 마음으로 이 오에 대한 사람의 이 오에 대한 거를 가치를 많이 두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LOI가 진행되는 분에게 걱정을 하면 항상 그렇게 말해요. 사장님이 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오는 내가 진짜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고 마음이 맞아야 되는 일이고 이 오라는 이 5명의 이 사람은 아무나 나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만일에 이야기를 했을 때 10분 쇼프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못 알아채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내가 아무리 같이 하고 싶지만 그럴지언정 이 오라는 사람은 내가 갑일 수도 있고 진짜 갑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너에게 이 사업에 기회를 안 주면 너는 이 사업의 기회를 모를 수 있는 구렁텅이에 빠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 확신을 가지고 전해도 되니까 자신감 뿜뿜으로 가서 전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 5에서 4대까지 내려가는 이 780명이 장군감 780명으로 만드는 게 저희 팀의 목표예요. 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쇼도 플랜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 확장이잖아요. 저희 팀에서 네트 확장은 쇼도 플랜으로 모든 어떤 경우 제품으로 이 뉴스킨을 알게 되어도 네트 확장을 단단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형태가 되는 소득이잖아요. 권리 소득의 형태잖아요. 이 일 네,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자산이 있고 권리소득이 있지만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본질을 가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치를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킨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삶의 변화의 가치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팀은 모든 사장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음, 점점 내가 변해가고 있는 거를 모든 사장님들이 느끼세요. 음, 연수가 갈수록 1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1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성장되어 있고 지금은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할 일이어도 지금은 그거를 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우리 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쇼트 플랜으로 이 가치를 안 사람들은 제가 느끼는 가치를 그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진짜 이 일을 하는 게 생각이 풍요로워지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음. 왜냐면 사장님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게 한 글을 봐도 내 생각과 A라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그런 생각을 나누는 것조차도 생각이 되게 풍요로워지잖아요.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일을 즐기면서 내가 이뻐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즐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돈을 버는 일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그리고 하루하루를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는 거. 예전에는 닥치는 일이고 하루만 잘 견뎌내면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투잡자도 그렇고 전업자도 그렇고 모두가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설계를 하면서 자기 하루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네. 그렇고 이것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일요일 날 아침에 7시 조차 미팅을 7시에 해요. 아침 미팅 7시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7시에 못 일어나서 한두 번만 하고 끝내자. 그래서 부산에서 창원까지 오셨거든요. 차를 아 타고. 계속하게 된다 하면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거 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면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오셨거든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 이게 하상으로 돌리기 전까지 그렇게 음. 오시더라고요. 음. 그것 또한 진짜 대단하잖아요. 부산에서 창원까지 그 새벽에 온다는 것이. 그런데 그게 어. 습관이 되는 거죠. 음. 안 할 수 없는.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항상 나 자신을 깨는 게 제일 못 깨어서 못 깨어나는 거잖아요. 두렵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뭔가 이 일을 하면서는 한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 깨짐과 동시에 내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고 다른 음.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 저희 사장님들은 다 이거를 느끼시면서 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치와 신념, 내가 몰랐던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주는 나, 그리고 내가 만들어져 가는 나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가 점점점 변해가는 나의 신념, 그리고 진취적인 삶,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함께의 가치. 이 모든 게 저는 뉴스킨 사업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의 변화가 있음을 쇼트 플랜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요. 음. 나누고 그 사람이 공감을 하게끔 소통을 하죠.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가치인데, 어, 이제 쇼트 플랜을 하게 되면 이제 책도 있고, 여기 사진이 꿈이거든요. 꿈을 이제 내 목표를 설정해서 꿈을 찾는, 그렇게 이제 플랜을 설정하는 건데, 이런 것도 저희 팀에서는, 정면 스폰서님이 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어른이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는데 음. 지금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고 내가 적은 걸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이걸 꼭 이루고야 말 테야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가치가 되게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 자신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혼자서 하는 걸 많이 했더라면 지금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있는 게 함께라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음. 이렇게 변해지는 제 자신이 내 브랜드가 남이 봤을 때도 변해져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음. 친구들이 만났을 때도 니는 그대로네? 니는 왜 그렇게 안 늙노?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처음 저를 아는 사람은 제 정혜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함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엄마들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 엄마는 뭐 하는 엄마야? 그러니까 직업이 이게 처음에 저 사람이 궁금하진 않았는데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게 저 엄마는 뭐 하는 엄마야? 이렇게 물어본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아는 사람들은, 아, 사람을 이제 아는 그런 게, 그러니까 언니는 참
돌을 닦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고요. 하여튼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하여튼 희한한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음. 그런 사람들이랑 하고 있을 때. 그런데 뉴스킨 안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이 배려를 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되게 좋은 게 이건 제가 지은 이게 사명 선언문을 한번 오늘 강의에서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해서 한번 제가 적어봤던 건데 저의 사명은 삶을 변화시키는 뉴스킨의 기회를 전하며 스스로의 삶을 빛날 수 있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여 성장하며 더불어 사랑, 수용, 존중을 하며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이다. 너무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음. 내가 이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됐고 지금 또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모습이 되려고 하는 제 마음이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은 것조차도 되게 감동적인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게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쇼도 플랜을 할 때 그 5명의 그 5명에게 그 5명을 남기기 위한 쇼도 플랜에 공부를 하면서 모든 가치를 담아서 4번의 만남에서 모든 가치가 다 들어가요. 뉴스킨의 가치, 내 가치,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를 그러니까 심어줘야지가 아니라 그 공부를 하는 그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느끼게 만들어지는 거죠. 음. 가치를 담아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재희 사장님까지 아셔가지고 ABC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넣었거든요. 음. 왜냐면 제일 셀 리더가 많은 라인이에요. 정면 스포너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아시니까 제가 이름을 넣었는데 자 되게 신기한 게 공부를 해보면 2장이 딱 지나잖아요. 2장이 딱 지나서 그 5명의 가치를 이해를 하고 780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은 달라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맞아. 나는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아무리 네. 그래도 이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와, 이거를 나는 이런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신 분의 질문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3장 3파 당연하다고 그런 질문 나오는 게 당연한데 제대로 이해하신 거라고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고 3장이 넘어가거든요. 3장이 넘어가면 자기 혼자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제일 처음에 정명 스폰서님한테 스타벅스에서 쇼도 플랜을 공부를 할 때 하나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25%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 때문에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일단 저는 25%도 이해를 못했지만 저는 배웠어요. 정명 스폰서님께. 배웠는데 제가 제 열정으로 최복경 사장님이 쇼도 플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최복경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미영 스폰서님, 정혜정, 최부현 사장님이 이렇게 3자 대면을 하게 돼요. 음. 이렇게 해서 정미영 스폰서님이 최부현 사장님을 가르치시죠. 이제 쇼도 플랜의 줄을 끊고 가르치시는데 그 모습을 저는 항상 앉아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음. 아, 처음 들었을 땐 몰랐지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음. 이게 이해 못했던 게 이런 거네. 아,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각자 10분 쇼프를 해서 스폰서님 앞에 쇼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앉히잖아요. 최폭경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10분 쇼프를 자기가 이제 명단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도 5명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이해를 못했지만 최폭경 사장님 그리고 옆에 1대1대1대를 음. 들으면서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박지원 사장님이 있을 때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마음과 말을 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가 1장에 보면 자기 자신만의 사업 1장에 자기 자신만의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풀었냐면 제일 처음에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웃긴데
정미연 스폰서님이 이렇게 남주야. 정미연 스폰서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자신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제가 공부를 마쳤었거든요. 근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했지만 그 자리에 정미연 스폰서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토당토 않은 말이지만 뭐 돌아가셨지만 리쿨칭이 됐죠. 네, 그렇게 되고 잠시만요.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그리고 박지현 사장님이 정재희 사장님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일 셀 리더로서 자기 자리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제일 든든하고 제일 힘이 되는 라인인데 이렇게 제가 먼저 배우고 1대를 5번을 가르치는 모습을 배우고 그리고 2대를 25번을 내가 가르쳐 보니 저도 진짜 의도치 않게 성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정면 스포터님 없이도 쇼도 플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역량 강화가 된 거죠,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짜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혼자가 아닌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를 안심시켜줄 수도 있고. 문 닫고 나가줄래? 그리고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저처럼 한 달에 5명을 찾게 되면 되게 빠르게 돌아가요.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가 배워야 함을 알기 때문에 되게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의 기회를 진짜 더 빨리 알아채시더라고요. 나는 늦게 갈래 해도 그건 어쩔 수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최복기 사장님이 처음에 나는 좀 늦게 갈래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시지만 빠르게 찾아지면서 진짜 그 기회가 더 빨리 오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함께 가치가 있는 진짜 쇼더 플랜의 3장으로서 걱정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잠시만요. 제가 이 쇼도 플랜을 이거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진짜 가슴이 떨려요. 지금은.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할 때마다 이 일이 이런 일이구나라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완벽한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국제 사업.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를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분들도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잠시만요. 네. 완벽한 프랜차이즈. 이거 땀이 나네요. 완벽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를 진짜 복제 사업이라는 게 이 쇼도 플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진짜 강의에서 들었던 복제 사업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뉴스킨의 가치를 알아가는 속도가 진짜 빨라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4분의 만남에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가치 모두가 들어가고 뉴스킨의 가치까지 더해져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뉴스킨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가치를 알아가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가치를 알고 아까 3장에서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 순간 이 사업을 알아보는 진행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진행하는 속도가 빠르고 거기서 TR19으로 분명히 우리는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TR19이 완전 제격인 거죠.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확실하게 비포 애프터가 나오는 이 TR 아이템으로 LOI 도전을 신청해요. 저희
요즘 무궁무진을 하면서 더 진짜 강력하게 TR19으로 장착이 되어서 LOI를 무조건 아이템 선정만 되면 무조건 LOI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현장 트레이닝을 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시간을 내잖아요. 같은 시간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와서 못 배우는 거는 그분 손해인 거예요. 무조건 셀 미팅이든 그 현장 트레이닝이든 와서 들어야 돼요. 아니면 따로 뭘 트레이닝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쇼도 플랜의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의 소중함은 확실하게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류가 일어나요. 쇼도 플랜을 공부를 해도 다 사업의 기회를 알아채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뉴스킨의 가치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품을 안 쓰시는 분은 1도 없어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매니아 소비자가 되시더라고요. 너무 그게 신기하고 고맙고, 저는 너무 고맙죠. 저희 회사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던데, 그래도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뉴스킨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쇼도 플랜을 통해서 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그 사람들이 알아버리니까 너무 당당하고 너무 가슴 뛰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해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분류가 빨리빨리 일어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 허튼데 시간을 많이 안 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이제 쇼도 플랜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는 스폰서님이랑 같이 앉아서 하면 무조건 리크루팅이 되니까, 맞죠? 네. 내가 10분 쇼프를 풀어서 이제 스폰서님 앞에 앉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일 먼저 니즈 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10분 쇼프를 풀기까지도 니즈 파악이 필요하고, 그래서 명단 작성을 이제 해요. 명단 작성을 하는데 명단 작성에도 분류를 하거든요. 이제 진짜 10분 쇼프를 강력하게 니한테 얘기를 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한테는 다이렉트로 10분 쇼프를 풀어요. 니즈 파악을 해서 이제 나는 니랑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서 다이렉트로 하는가 하면 건강하게 이뻐지고 관심 있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 싶은 사람들 명단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뷰티클럽이나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면서 문화에 녹아나게끔 만들어서 이제 보상과 뉴스킨 사업을 같이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관계 형성을 해야 되고 신뢰 쌓기를 해야 되는 명단이 있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셀 미팅을 해요, 스폰서님과. 근데 진짜 너무너무 아까도 호일러 법칙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만 셀 미팅조차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셀 미팅을 사장님들이 뭔가 이렇게 일이 안 일어나고, 저도 그랬지만 일이 안 일어나고 이러면 스폰서님과 이야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야기할 거리가 없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기고. 그래서 진짜 이 명단을 가지고 셀 미팅을 하고, 아니면 셀 미팅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지언정 스폰서님과의 셀 미팅은 진짜 중요해서 욕심을 내야 되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 명단 분류를 했지만 이 명단 얘기를 하다 보면 스폰서님이 바라보는 명단이 또 있거든요. 이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해줄 때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일수록 진짜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셀 미팅을 통해서 진짜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짜 프로답게 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동네 진짜 뭐 동아리에서 남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진짜 인생을 같이 나누고픈 그 한 분 한 분을 진짜의 가치로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보다도 스폰서님의 눈높이를 볼 때 더 많이 보이고 더 깊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셀 미팅은 저희 파트너사님한테도 얘기해요. 뭐
쌤 미팅을 안 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바빠서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쌤 미팅을 놓치면 사장님 손해라서 시간을 바꾸면 바꾸지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할 게 없어도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음. 고민만 가지고 있는 게 고민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쌤 미팅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명단이 스폰서님이랑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전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가지고 이제 폼 기법으로 이거는 이제 포인터 리더 교육에 가서 레포 형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가족 얘기, 직업 얘기, 여가, 동기부여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니즈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이거 못할 일인데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암만 들어도 그 타이밍은 못 잡겠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치와 감이 있는 사람으로 많은 경우의 수를 많이 늘려서 행동하셔가지고 분명히 가족, 직업, 여가, 동기부여 중에 내가 10분 쇼플 얘기할 거리는 무조건 있어요. 음. 그 포인트는 얘기를 듣다 보면 무조건 있거든요. 내가 그 10분 쇼플 안에 하나를 얘기를 할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는 많은 경우를 못하는 게 아니고 경우를 해서 내 감이나 눈치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니즈 파악하는데 경험의 양을 많이 늘려서 많이 듣고 그 사람한테 공감 많이 해주고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면 분명히 10분 쇼프를 다 풀지 못하지만 그 한 부분이라도 풀어서 쇼도 플랜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쇼도 음. 플랜 공부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청의 힘을 가지시고 진짜 그분이 얘기하는 포인트에 집중하셔가지고 그 뒤까지 마음을 읽는다면 네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말이 저절로 이제는 일상이 되어 나오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생 무조건 쇼도 플랜이에요. 공부해보는 거거든요. 줄자로 현실 점검이 돼서 쇼도 플랜 공부를 해보나 아니면 뭐 제품이 좋고 좋아서 1일 1팩을 해서 뷰티클럽으로 들어와도 결국에는 쇼도 플랜으로 그분과 4번의 약속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음. TR19로 아이템 검증을 하고 아니면 건강 때문에 TR19를 하지만 159만 원을 투자를 하고 쇼도 플랜 공부를 안 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음. 맞죠? 네. 159만 원을 투자를 하고 내 몸을 바뀌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 그 기회는 분명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쇼도 플랜 공부는 무조건 해서 알게끔 해서 소개가 그분이 사업을 안 하고 소개가 나더라도 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쇼도 플랜 공부는 권합니다. 음. 진짜 이거는 진짜 소도 플랜은 스폰서님과의 소통과 이게 한 방향 정렬이 진짜 중요한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상황은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나의 계획은 이렇게 1부터 10까지 가겠지만 그 속에서 많은 이벤트가 생기면서 그런 계획들이 흐지부지가 될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맞추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해줘야 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 된다고 저도 점점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늘 파트너로서 상황에 맞추지 않고 해줘야 하는 것에 맞출 수 있도록 진짜 스폰서님과 소통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언어, 같은 행동, 같은 생각으로 해줘야 네트가 짜지는 것 같아요. 음. 아니고서는 그 빈 공간에 계속 물이 새더라고요. 음. 그래서 쫀쫀하게 네트를 짜는 방법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와 나와 그들도 같은 마음, 같은 언어, 같은 행동, 같은 해줘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렇네.
안 들리는데요? 제가 너무 번잡하네요. 뭔가 새로운 도구를 갖다 놓고 지금 잘 쓰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들리시나요? 감이 조금 멀어요. 그래요? 그리고 파트너와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일요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했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저희 이제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다해 응원하기인데 저 토요일 날 여기 제 파트너 사장님 최복경 사장님이랑 이제 전주를 갔다 왔거든요. 전주를 갔다 왔는데 진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았던 게 이분의 이제 하나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항상 명단에 계속 얘기가 되어지는 명단이 있었어요. 친구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멀기도 멀었지만 멀어도 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그래도 가자, 한번 가자, 약속을 잡아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만나고 오면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라는 속적인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커밍아웃을 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러 온 건 아닌데 제폭교 사장님은 잔뜩 마음을 준비해서 그분에게 이제 쇼트플랜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을 잔뜩 먹고 갔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하신 거예요. 아메이를 하신다는 커밍아웃을 하신 거죠. 그래서 충격으로 휩쓸려가지고 웬만해서 하이톤이 아닌데 하이톤으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진짜 아무 말씀을 못 하시고 오셨대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얼마나 속상할까가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라고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가서 네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떠났거든요. 정면 스폰서님까지 같이 3명이서 창원에서 전주까지 다이렉트로 휴게소도 안 들리고 여자들이서 쭉 갔거든요. 갔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진짜 그래서 리크루팅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뉴스킨 얘기 1도 안 했어요. 가서. 근데 그분이 스폰서님들이랑 오면 안 만나고 싶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혼자 보내겠어요. 최북은 사장님 그 전주까지 혼자서 운전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해서 같이 갔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같이 인연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안고 진짜 자기가 할 말을 다해서 가뿐해하는 최북교 사장님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주까지 안 왔다 여기 와서 이 얘기를 안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계속 두고 속상해하고 그랬겠냐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적극적인 배려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내가 이 리크루팅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적극적인 대시를 하고 거절을 당해도 적극적인 대시를 하고 그 사람이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에 내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엉뚱한 아메를 지금 가놓으니 그 기회조차도 맞죠. 그래서 너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 되고 한다면 저희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내심 그런 기대는 하는데 그래서 진짜 솔직하고 따뜻하게 파트너사님과 소통을 하면서 진심 다해 그 사람이 진짜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가며 응원하고 믿어주는 게 진짜 스폰서고 파트너와의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진짜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쇼트 플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 네트는 진짜 따뜻함으로 응원하고 믿는 거거든요. 사람들과의 전부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뉴프로 팀과의 소통인데요. 저희가 이제 창원의 센터를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각자의 이제 그 스토리 이게 그러니까 이선혜 스폰서님이 지원을 해주시고 조규철 스폰서님의 포인터 리더를 저희가 크게 뭐 이렇게 핀이 높지도 않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더 끈끈하게 팀원들이 더 끈끈하게 내일 아니
전부 다 우리 같은 일로서 한 마음으로 움직여주고 진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생길 때마다 진짜 진심 다해 같이 네트를 짜는, 다 같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진짜 한 방향 맞춰서 벡터의 법칙이 창원에서 폭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앞에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스폰서와의 관계는 끊임없이 배우게 하고 따뜻한 위로를 주고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면 스폰서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근데 나도 정면 스폰서님처럼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진짜 나를 키워주는 사람을 사귈 때 내 인생은 변하고 행복해진대요. 진짜 예전에 느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는 것 같은, 진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파트너와의 관계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으로 말할 때 진심으로 소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냥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 한 마음으로 진심 다해 그 사람과 소통한다면 진짜 관계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형제 사장님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웃기, 그리고 칭찬, 격려와 긍정 에너지를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도 저희 팀에서 형제라인 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팀에도. 그런 분들에게 무한 칭찬과 격려와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형제 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저 또한 더 힘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프로스펙터와의 관계에서는 진짜 신뢰와 믿음, 이거 두 개 빼고는 진짜 저희 일은 막 사기치고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신뢰와 믿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짜 진심이 다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론은 진짜 결국에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에요. 내 네트를 하나하나 짜는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짜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구나. 사람이 진짜 관계를 내가 뉴스킨을 하면서 새로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제가 살아가는 뭐 10년, 20년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관계와는 진짜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성숙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배우고 있거든요, 뉴스킨 안에서. 아유, 저희는 밖에서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마음 근육 키우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모든 상황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항상 오게 마련이고,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고 다가갔지만 거절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속상할 때도 있지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이 말이 한참을 읽으면서 웃었거든요, 저는. 맞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미리미리 걱정하시지 마시고, 두려움이 느껴지더라도 그런 두려움이 올 때는 그냥 해보지 뭐 하면서 그냥 아무 그런 생각을 넣지 말고 단순함으로 그냥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느낌이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뉴스킨 사업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는 5가지가 깊은 공감, 누구라도 만났을 때 깊은 공감을 나누고 감정을 소통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대가 없는 나눔을 하고 먼저 웃는다면 모든 사람이 나라는, 우리 팀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 그런 신뢰나 믿음이나 그리고 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관계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새삼 다시 느끼면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네요. 옆에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